국가 권력기관이, 정보 권력기관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있지도 않는 일을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일했다면 그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지구도 눈을 감고 우주도 눈을 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기관이 권력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침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갔던 부끄러운 지난날의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했는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기간에 있었던 이 권력기관들이 저질렀던 간첩 조작 사건 제목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1월 이수근 이중 간첩 조작 사건, 1968년 7월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1969년 4월 유럽 일본인 거점 간첩단 조작 사건, 1961년 11월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 1964년 7월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 1965년 11월 오진영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1974년 2월 이성희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75년 10월 제1동포 유학생 김동희 간첩 사건, 1975년 10월 제1동포 허경주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977년 2월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2년 8월 차풍길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오주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3년 12월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983년 10월 납북 귀환 어부 임종덕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983년 9월 남북 귀환 어부 정영 등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73년 9월 김장현 등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1977년 9월 박순애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0년 12월 김기삼 사건, 1980년 5월 석달윤 사건, 1981년 3월 박동훈 일가 사건. 여러분, 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저도 1988년 9월에 새벽 2시 후배 자취방에서 안기부에 끌려가서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모텔에서 호텔방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두 손을 양손으로 묶인 채 팬티바람으로 3시간 이상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죽지 않을 만큼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디인지도 모를 어느 모텔 한 구석에서 언제 물고문이 당할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서 혼자 7, 8명에 가까운 건장한 안기부 직원들에게, 수사관들에게 두 손이 뒤로 묶여진 채
그 무서움과 공포는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이 조작 간첩 사건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은 또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야 3시간에 불과한 집단 폭행이었지만 이분들은 20일 이상을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작된 진술을 강요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비전양, 장기수 두 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잡혀서 20년을 징역 살고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회안전법에 걸려서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유신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너는 위험한 인물이니까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1954년에 감옥 갔던 분이 1990년에 감옥을 나왔습니다. (35년) 이상을 감옥을 살았습니다. 앞에 산 징역 15년은 재판에 의한 감옥살이였습니다. 뒤에 산 징역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안전법. 너는 위험한 인물이니 그냥 조건 없이 징역살로 갔습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이 얘기하고 있는 너는 아무리 봐도 테러 위험 인물이야. 국정원이 이렇게 찍기만 하면 핸드폰을 도청당하고 은행 계좌를 털려야 합니다.